네, 갑자기 이제 뚝 끊겼는데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랑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 이 장에서는 사실 배경을 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은 드렸지만 이 개념 자체가 아직은 정확히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제 단순하게 이게 디지털 사이언스가 이렇게 진화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산업 자체가 좀 변화를 했죠. 산업 자체가 변하게 된 측면에 대해서 좀 접근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IMC라고 해서 이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들은 사실 많이 합니다. 마케팅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흔히 듣는 얘기고 지금은 또 뭐 IMC라는 표현보다는 뭐 다른 많은 표현들을 씁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이 IMC라는 표현이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도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구전이라든가 이제 모바일 구전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벤트나 경험이라는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인터랙티브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전달을 하고 사람들을 촉진하고 유도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나 명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런 브랜딩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IMC라는 큰 전략적 틀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실 시대나 지금 모바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주도적 매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미디어들이 부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치들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일관적인 목소리, 일관적인 메시지를 보내서 소비자들의 어떤 활동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부분하고요. 또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 소비자가 굉장히 설득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는 형태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IMC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이 뭐 미디어 노출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그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TV 중심이었어요. TV. TV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흔히 요새는 쓰지 않습니다만 4대 매체, TV, 신문, 뭐 이런 그런 그 고전적 매체에 이제 집중을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BTL, 빌로우 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TV 밖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TV에서 집에서 외에 집 밖에서 활성화되는 매체들을 통해서 그 소비자의 접점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TV를 보면서 사람들이 소비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나 틀들을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장에 우리가 되게 상향화돼 있잖아요. 모바일의 정보를 통해서 어떤 맛집 정보를 얻고 그 맛집을 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일종의 소비의 모든 것들 심지어 거기서 줄 서는 것조차도 그래서 셀카를 찍고 인증샷을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뭐 그리고 뭐 인스타에서 셀럽들의 어떤 사진이나 정보들을 보지만 그 굉장히 쇼핑 욕구를 자극받게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빌로우 더 라인이라는 그 집 밖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 ATL이거든요.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ATL적인 그런 마케팅을 보조하는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BTL이라는 것들이 주도하는 형태들로 좀 바뀌게 되었고 이유는 소비자가 개별적인 그런 취향이나 소비의 어떤 특화가 됨으로써 그 그런 지배력이 잘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소비자와 상호작용하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셀럽들의 영향력, 그게 이제 연예인이든 개인이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그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게이지먼트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게이지먼트. 그래서 몰리스 펠면이라는 사람들이 소비자를 하여금 브랜드 메시지에 공감하고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브랜드 메시지 경향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게이지먼트는 이제 우리한테 뭐랄까
얼개를 주는 거예요. 이게 고리.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고리를 활성화시켜서 나한테 이제 고리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만들고 이 고리들의 다양한 메시지 이제 컨텐츠 형태를 띠게 됩니다. 대부분은 컨텐츠 형태들의 메시지들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걸려들게 되고 그 고리들이 막 모여들게 되면 둘러싸이겠죠. 그 둘러싸인 정보들을 통해서 몰입하도록 하는 형태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인게이지먼트라는 건 보통은 뭐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든 팔로우를 하든 뭐 아니면 즐겨찾기를 하든 일단 그거조차도 이제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을 읽고 그거에 댓글을 단다든지 뭐 이제 게시물에 글을 단다든지 이런 것들 혹은 뭐 그게 이제 참여 형태들이 됐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집 정보 여러분들 친구의 어떤 정보를 봐서 그 맛집에 가서 그걸 이제 뭐 먹게 되겠죠. 사진 찍고 올리고 뭐 이런 작업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글을 다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되면 그 소비 형태가 몰입이 되는 형태들로 가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게이지먼트가 형성이 되고 그거에 대한 사실은 상업 정보예요. 광고. 그리고 그 매장을 이용하는 어떤 그 매장의 브랜드 뭐 이런 거 호감도 이런 것들이 쭉 발생하는 형태들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게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완성이 되게 되면 그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영향들을 주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사실 인게이지먼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로 브랜드를 인지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사실. 근데 소비자들은 훨씬 또 진화를 해서 상업 정보라고 인지하는 순간 다 이제 이걸 회피하게 되죠. 음. 그래서 제 이제 인게이지먼트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사이니지에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공간에 왔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오게 된 사람은 사실은 어느 정도 소비의 어떤 인게이지먼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냐, 그리고 참여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소비자의 인게이지먼트를 완성도를 높여주고 더 강하게 만드는 그, 그러니까 쇠를 다듬을 때 굉장히 달궈진 쇠를 때려야 모양을 만들 수 있듯이 그 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측면들로 인해서 뭐 쇼핑몰이라든지 대형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 사실 거의 끝이죠. 모바일. 근데 이제 모바일도 그냥 끝이 아니라 모바일에 또 모바일이 요새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사실은 모바일과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이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를 폭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도 그리고 토픽 인게이지먼트, 이제 광고나, 이제 이게 광고라고 얘기하기는 합니다만, 정보죠, 정보. 정보의 그 적절한 타겟팅,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인게이지먼트. 이 사실 광고 메시지는 이제 광고라고 아무도 만들지 않아요, 이제. 이게 그 소비자들한테 수용될 만한 것, 이게 유용한 정보나 굉장히 쾌락적이거나 오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인디기지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가 단순하게 세계 각각이 예전에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결합해서 적절한 접근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교집합으로 가운데 이걸 이 메시지를 딱 던졌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에 따라서 요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발생하는 그 지점, 이게 만들어지는 그 지점 따라서 굉장히 단계별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빠르게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고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인게이지먼트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왜 인게이지먼트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어떤 나중에 공간에서 사람들의 인게이지먼트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그거를
잡아내는 통찰력. 뭐 우리가 요새 빅데이터라든지 AI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그 통찰력이 더 사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향후 뭐 10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향후에도 이 능력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네, 목이 갈라지네요. 네. 보통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잡지 광고, 근데 잡지 광고를 요새 왜 갑자기 꺼내냐면 지금 잡지 광고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정해진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잡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소비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일반 소비자이지만 어떤 트렌드를 리딩하는 그런 그룹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매니아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의 독자의 관계, 구독 이유, 방법,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세분화돼서 이제 집단을 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 잡지를 보는 그리고 이 사람이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서 리딩하는 그런 것들의 활동들의 연관고리를 많이 찾아내요. 그래서 잡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활성화되고 이 사고를 어떻게 전파해서 이 인게이지먼트가 확산되는가 이걸 찾아내는 접근도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밑에 킬저와 로머의 연구에서도 보면 우리가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를 6가지로 하는데 뭐 개인적인 영감을 주거나 신뢰를 주거나 도와주거나 사회활동의 관여를 높여주고 개인적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고 광고에 주목할 수 수용할 수 있는 요소들 이렇게 이제 만들죠. 그러니까 실은 요게 일종의 답인데 또 넓어서 이게 답인가 이렇게 헷갈리겠지만 이 고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하게 상업 정보나 어떤 제품의 이득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이제 제품의 이득이나 뭐 브랜드만으로도 움직이지 않고요. 이 사람이 사실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6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충족이 됐을 때, 혹은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강화됐을 때 소비로 이끌어지게 되고 이 소비에 대한 만족이 유지가 되면서 그 활동들이 계속 지속하게 된다. 그리고 또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에이티브와 타겟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TV에서 뭐 광고하는데 그 광고 외에 온라인 버전, 뭐 다양한 미디어 버전들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이거 IMC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 크리에이티브에 이제 굉장히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광고 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돌고열의 유격단인가요? 뭐 그런 그룹들도 생기고 그게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형태들로 뭐 접근을 한다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컨텐츠 인게이지먼트, 이제 크리에이티브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실제로 여러 데이터들이 절대적인 브랜드 선호라든지 신뢰 요소들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디지털 사이니지를 어떻게 풀어내냐면요. 여기 보면 뭐 디즈니의 테마파크 에코프 센터의 미래체험관과 유니버설 해리포터 프로젝션 쇼가 있는데요. 어, 지금 정지 화면이라서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해리포터 프로젝션 쇼만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가시면 여기 꼭 가야 되는데 일단 방문객들이 오게 되면 다 프로젝션 매핑으로 진행을 합니다. 혹은 LED 디스플레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마법의 문이 막 움직이면서 열려서 안에 들어가고 안에서 해리포터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을 디지털 미디어로 막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막 체험을 하게 되고 밤이 되면 밖에 나와서 이게 지금 성을 프로젝션으로 매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이야기의 일정 요소들을 좀 집어넣어서 마법과 해리포터의 그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녹인 형태들로 해서 건물 외관이 계속 변화되면서 그 안에 이 무늬들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마법의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면서 일종의 미디어 쇼를 합니다. 건물 자체를 매핑을 해서.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미디어적인 부분,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들이 확대되고 체험 형태가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여기는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봤으면 또 한 번 와볼 만한 그런 공간들로 바뀌게 됩니다. 뭐 계속해서 또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리뉴얼해서 계속 쇼가 업데이트되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어떤 디지털 공간이 아닌 아날로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그 환상적인 요소들,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제품을 이용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인게이지먼트를 많이 올려놓은 케이스들이 되죠. 그리고 에코센터 같은 경우도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체험을 극대화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영상을 좀 나중에 그 이 파일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흔한 예로 이제 카카오 프렌즈죠. 이제 라인 뭐 카카오 프렌즈 이렇게 있는데, 그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모티콘을 쓰게 되면서 이모티콘과 일체화는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라이언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얘가 사자라는 거를 되게 늦게 알았어요. 갈기 없는 사자. 근데 이 사자 앞에 이게 서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걸 옥외 광고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연관고리가 생겨서 인게이지먼트가 생기다 보니까 이 아이는 광고나 이런 상업적인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친근하고 나의 일부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같이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고 하고 그걸 또 올리게 되죠. 그걸 강화하는 일종의 소비 활동들을 또 하게 되는데, 이게 관련성과 관여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의 거의 끝단왕이죠. 그래서 사실 가보면은 별거 아닌데 비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 버전이 나온다든지 이런 충성도를 계속하죠. 뭐 지금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판단해야 지점입니다만, 이런 접근들을 이제 인게이지먼트의 높은 부분들이고요. 옆에 이제 사이니지 적용한 건 이제 신사역의 시범 운영했던 케이스인데, 쇼설 그 트리 뭐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 보면 디지털 월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신사역 주변에 맛집이라든지 사람들이 뭐 와서 찍은 관광 정보라든지 뭐 이런 핫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정보들을 큐레이팅 해가지고 여기에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디스플레이에 내가 좀 전에 봤던 정보, 내가 좀 전에 봤던 그 맛집 정보라든지 내가 여기 온 이유의 그 대상이 되는 공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내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네, 내가 관심 있던 부분들이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더 강력하게 어떤 태도가 촉구가 되고 일단 흥미로운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디스플레이가 좀 산만하게 돼 있고 미디어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IMC에서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주변 환경과 연관성을 높이는 건데, 여기는 그 뉴욕 런던 뉴욕이 아니고 런던에서 이제 했던 건데요. 이 투명 디스플레이에 표현을 해서 버스 쉘터에 이제 가상현실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보시면 뭐 UFO가 날아오고 바닥을 뚫고 뭐 괴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 갑자기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장난이죠. 일단 위트 있는 장난인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열고 어떤 여기서 주는 메시지에 대한 그 전환점을 만든다. 스포트 오어 타이밍이라는 건데요.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집어넣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작으로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케이스고, 옆에는 조금 이제 과격한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바닥이 무너져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바닥이 무너지면서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호불호 좀 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위트 있는 장난, 근데 체험형이죠. 사람들이 실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사고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 특정 공간에서 오감을 체험이라는 요소들로 진행하지 않으면 쉽게 바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하나는 이제 뭐, 이 미디어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건데 촉감적 요소들이죠. 촉감적 요소.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이 좌측에 있는 코카콜라는 바닥면에 이제 찍찍이 흔히 얘기하는 찍찍이 요소들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서 있으면 이제 옷을 옷을 당기는 거죠. 옷을 당기게 해서 아, 우리 나를 마셔달라 뭐 이런 건데 이게 재밌는 표현들인 거죠. 근데 이게 감각적인 건데 이거는 아날로그 기술을 통해서 감각 구현을 한 거고요. 이 이제 포드 자동차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 있는 자동차를 만지면 반응을 합니다. 실제 이게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이 실제 제품을 이 광고판에 2D에 3D 형태로 해서 제품들을 그대로 쓴 거예요. 실제 그 제품을 외형의 그런 플라스틱 소재, 헤드라이트의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차량의 그런 철제 구조, 바닥의 타이어의 구조 이런 것들을 촉감을 제공해서 꼭 디지털이 아니더라도 이런 요소들을 제공해서 사람들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들도 인게이지먼트를 느끼게 되고 사고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뭐, 그,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인터넷과 BTL이 굉장히 성장을 했고, 그 공간에서 소비자들과 어떻게 설득하고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사고의 전환점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미디어 교차를 통해서 소비자를 자극하고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됐고, 이게 소비자가 좀 자생적으로, 자기 자발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이 되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게 굉장히 크게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나 사고가 산업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거죠. 머릿속에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극적 요소들을 만들어서 일단 그 공간에 가도록 하고요. 그 공간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소비자에게 그 긍정적이고 바른 지식 구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경험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아시다시피 뭐 암기식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봐야 그 공간에 가서 그걸 실제 경험해야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듯이 일종의 그 이 크로스 미디어에서 대응하는 마케팅 목표는 모바일 기반으로 사실은 정보를 거의 습득을 하게 되고 인터넷 기반으로 경험을 계속 하게 되죠. 근데 결국엔 그 공간에 와서 체험을 하게 되고 그 공간에서 그 체험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디지털 사이니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일종의 하나의 공식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약간 이제 뭐 올드한 케이스인데요. 뭐 아웃백의 케이스. 그리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거 상도 받고 막 했었는데 지금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5, 6년 전에 이제 진행했었던 케이스인데 집에 갈 때, 지금 같으면 요새 같은 분위기면 더더욱 더 잘 되겠죠. 그 QR코드를 통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제 주문하게 되면 집에 도착해 있는 뭐 그런 형태들로 프로모션을 했고 했는데 굉장히 이슈화가 됐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유통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장 구조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종의 신기술 도입 표현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사라지게 됐지만 이런 형태들로 왜냐면 이 공간에 굉장히 결합돼 있잖아요. 출퇴근의 공간에서 이제 쇼핑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워낙에 배달이나 오토 시장 이런 거에 잠식돼서
요때 이제 잘 했다라면, 그걸 또 모바일로 연계해서 잘 확대했다라면, 이제 홈플러스나 이런 유통들이 좀 달라졌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쪽 진영에서 이제 잘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위에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냉장고를 뭐 하는 유동규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알면 이제 아재인데 정지선을 지키면 뭐 하는 일요일 밤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만 여기 보시면은 강남역에 있는 전광판에 그 카메라를 달아서 이 정지선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만 강남대로에서 정지선을 다 모두 지켰을 때 이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건데요. 공간 자체 이 캠페인을 도입을 하면서 브랜딩까지 된 거죠. 현대자동차의 브랜딩도 하면서 사회 현상이나 뭐 이런 것까지 유도하는 형태들로 활성화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디지털 사이니지를 확대해서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이나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해서 하는 것까지 전략을 해서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어요. 다소 근데 너무 공공적인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효과성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런 형태의 시도들은 잘 고민을 해봤다가 나중에 다른 주제나 캠페인, 다른 소비자 집단들을 잡아서 좀 구체화한다라면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다. 라는 걸 말씀. 그리고 지금 뭐 오토는 뭐 여러분들 이제 배달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오토가 활성이 되는데요. 어찌됐건 라이프 스타일가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이 거의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결국엔 이제 전문적인 쇼핑 활동 이런 것들은 결국엔 매장과 유통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의류라든가 그리고 이 의류라든가 그리고 문화 소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찌됐건 그 공간이라는 형태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공간의 정보들을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사용되는 정보들의 카테고리와 그 디지털 사이니지 공간에서의 그런 제공되는 정보들의 결합 이것들은 충분히 소비자의 어떤 선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토 마케팅을 통해서 디지털 사이니지가 굉장히 확고하게 성장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무인 매장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상황들이 디지털 사이니지와 오토 마케팅의 결합, 이런 부분들.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이게 좋은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인건비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다가오다 보니까 매장은 사이니지를 도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또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사람을 대하지 않고 내가 편하게 쇼핑하는 것에 더 기능적인 관점이 부각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인 점포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여요. 보안문 이슈나 뭐 그런 것만 좀 해결이 되면요. 혹은 1인 매장이 요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부에 체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하고 안에서 이제 한 두 명 정도 원래는 한 다섯 명이 일을 해야 되는 곳에서 손님들이 서빙 다 하고 이제 두 명 정도만 이제 있는 매장들이 많아지는 게 이제 케이스인데 집중을 하는 거죠 서로가. 근데 이제 이게 뭐 소비자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오토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주변적인 소비보다는 굉장히 집중한 된 소비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약간 설명이 복잡한데 이거는 뒤에 더 다른 차수 수업에서 더 한번 좀 부각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 개념인 건데요. 이게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는데 카트라이팅 이게 범버카 같은 그런 카트라이트라는 게임 같은 거를 현실 공간에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폭탄을 쏘거나 뭐 이렇게 아이템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 프로젝션으로 이제 비춰서 뭐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 차에 맞고 뭐 그 차에 대한 그런 뭐 점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그 하는 일종의 체험형 놀이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센싱과 프로젝션 연출 기능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놀이공간에서는 이렇게 사용했지만 실은 이게 현실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를 이 현실 공간에 적용함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간판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이제 스마트폰에 연기한다든가 여기 뭐 강의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게 이게 개념을 해서 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근데 문제는 상상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물 인터넷 결합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